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44분 향해 가고 있고요. 자, 오늘도 이제 작은 서점주의 어떤 개성 있는 안목으로 고른 신간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많이 기다리시죠? 목요일에 동네 책방.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지난번에 소개를 하다 만일은 지난번이 처음이에요. 그죠? 네. 너무 많이 당황하셨죠, 그때? 네, 욕심껏 막 소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제목만 알려드리고 내용을 아니 소개를 이런 못 경우는 해드렸어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한창 그 전 다른 책 얘기를 막 이제 주고받다 보니까 시간이 넘쳤는데 근데 너무 아쉬워서 마침 이 책이 되게 얇은 짧게 소개할 수 있는 책이어서 오늘 한번 다시 들고 살짝 왔고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네. 박진원님께서 차경희 대표님 많이 기다리셨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책 소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메리 벤투라와 9번째 왕국이라는 책을 네. 소개해드린다고 말만 하고 내용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예. 책은 그 대표적인 여성 작가 중 하나로 알려진 시인 실비아 플라스가 20살에 썼던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진은영 시인의 번역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제목에 그대로 써 있듯이 9번째 왕국행 티켓을 들고 기차 여행을 떠나는 메리 벤투라라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이 20살의 실비아 플라스가 출판을 당시에 거절을 많이 당했대요. 이 책을 가지고. 네. 근데 그 당시 원본 그대로를 번역을 했고요. 거절당한 그대로.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책이 나오긴 했는데 더 많이 줄어서 편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은영 시인은 원본 그대로를 번역을 했고 이 북쪽에 있는 9번째 왕국을 향해 가는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은유적으로 담겨 있는 소설인데 읽다 보면은 약간 잔혹한 환상동화의 인트로 같은 면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소설입니다. 이 과연 9번째 왕국은 어떤 곳인지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네, 이 기차에 탄 사람들은 왜 정차하는 역에서 내리고 싶어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좀 궁금증을 유발하는 요소가 곳곳에 막 배치되어 영화가 있습니다. 떠올라요. 막 그 봉준호 감독의 설국 열차, 그쵸, 뭐 네. 미야자와 겐지의 그 은하철도의 밤, 뭐 네. 이런 그런 거랑 유사한가요? 어때요? 네, 기차가 배경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 북쪽의 9번째 왕국으로 향하면서 주위가 좀 이렇게 얼어붙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 기차에 함께 탄 사람들의 정체가 좀 묘하게 이렇게 드러나는데 재밌겠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이랑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데 읽고 나면은 그 의미를 좀 곱씹게 만들기도 하고 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실비아 플라스의 생에 대해서 더 이해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진은영 시인의 또 번역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네. 한번 더 꼼꼼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대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 소설을 읽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한국 소설들이 요즘 다 묵직한 이야기를 좀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예. 이 책은 은모든 작가의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네. 은모든 작가의 이름도 지금 네. 상당히 호기심이 가고. 필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라는 제목도 호기심을 또 끌고. 네, 그렇습니다. 좀 그 표지도 그렇고 이미지가 따뜻한 초여름의 배경이 그래요. 느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휴가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표지예요. 맞아요. 예. 근데 진짜 그런 느낌의 책이에요. 여행을 가는 이야기가 그래요? 나오기도 하고 일단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경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님인데요. 네. 아주 오랜만에 사흘 동안의 휴가를 보내기로 합니다. 이 경지는 거의 매일 일을 했던 그래서 이틀 연속 쉰 적도 까마득할 정도로 바쁘게 일해왔는데요. 모처럼의 휴가 첫날부터 희한하게 주변 사람들이 경진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이제 뭐 평소에 몇 번 마주치기만 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목욕탕에서 처음 본 새 신사가 막 자기에게 개인사와 속내를 술술 털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오랜 친구 은주가 연락을 해온다거나 오랫동안 사이가 틀어졌던 어제 엄마까지 갑자기 경진 주변의 사람들이 경진은 나중에 나한테 뭐가 씌었나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경진과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좀 독특한 설정의 소설인데요. 네, 저는 그냥 삶에서 항상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게 특별한 건가? 다들 다가와서
털어놓는. 아니 주변에 너무 고민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경진에게? 아니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경진은 이 책에서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정한 성격도 전혀 아닌 것 같고, 이 오랜 친구의 부탁이나 투정에도 굉장히 좀 쿨하게 대하는 인물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살뜰하게 신경 쓰는 자신의 친언니와 달리 2년 넘게 한 번도 엄마를 찾아가지 않은 좀 냉정한 딸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근데 그래서 경진 자체도 나한테 뭐가 씌웠나 이런 말을 자꾸 할 정도인데, 이 소설은 세 가지 이야기 축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경진의 휴가 시작과 동시에 가출한 과외 학생 혜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경진과 엄마와의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경진이 휴가를 보내는 동안 이제 듣게 되는 여러 사람들의 사연들,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축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 구조가 세 가지로 흘러가는 네, 거군요. 크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아주 잘 엮여서 경진과 경진이 마주치는 인물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나 혹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작은 계기들을 마련을 해줍니다. 네, 여러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이제 다 등장을 하다 보니 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쪽에도 해당될 네. 수도 있고 뭐 저쪽에도 해당될 수도 네. 있고 많이 공감들을 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소설은 여러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서 우리의 삶을 좀 더 풍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게 그 매력 중 하나입니다. 예. 좀 몇 가지 사연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경진이 다니는 안경원 주인의 이야기인데, 그는 IMF 직후쯤에 스스로 사회생활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서 7개월 동안 집에만 틀어박혔다고 해요. 그런데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계기가 어느 날 엄마의 가르마를 봤더니 정수리가 휑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신을 굉장히 답답해했을 텐데도 걱정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게 그 가르마를 보고 이제 갑자기 이제 머리가 크게, 다 빠지도록. 그게 다 와닿아서 예.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딩크족으로 살기로 합의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커플인 이제 친구 은주가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남편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이제 미래의 임신과 출산을 좀 강요한다거나 이 은주의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럼으로써 좀 결혼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들이 진짜 등장을 합니다. 네. 이 사실 초반까지는 여러 사람이랑 사연이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소설이 혼란스러우시겠어요? 뭘 얘기하려는 거지 싶은데요. 근데 이제 소설의 초반을 벗어나서 경진이 엄마를 만나면서부터는 이 소설의 이 이야기들이 다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도 들고 매력이 좀 증폭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가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두 여기저기 주변 사람들 이야기로 막 돌다가 네. 결국은 자기 얘기로 가네요. 네. 엄마랑의 갈등의 문제. 네, 맞습니다. 예. 이 경진이 몇 년 만에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엄마 만나는 장면을 읽자 그때부터 저도 이 소설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가 좀 선명해지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소설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온 딸에게 엄마가 커피 한 잔을 내어주는데, 왜 저희가 보통 생각하면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커피는 믹스커피일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진의 엄마도 늘 그 달달한 믹스커피만 달고 살면서 그러면서도 속이 쓰리다고 이제 불평을 해서 딸을 좀 신경 쓰이게 했는데,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갔더니 엄마가 굉장히 예쁜 빈티지 잔에 직접 원두를 갈아서 내린 드립커피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변하셨네. 네, 그렇게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는 모습을 보고 경진도 엄마의 변화를 궁금해하는데, 2년 전에 잠시 함께 지냈을 때까지만 해도 경진에게 엄마가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냐, 취업을 안 하냐, 이런 이제 굉장히 압박을 해왔는데, 그 변화가 굉장히 의외로 다가오는 거죠. 이야, 엄마가 이제 나이가 더 드셨을 텐데 네. 그 사이에 네. 이렇게 묘하게 또 집에서 내려주는 드립 커피라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그 무슨 변화입니까? 엄마는? 사연을 이제 들어보니까 엄마도 이제 경진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 2년 전에 손가락 수술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계기로 이제 엄마한테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도 집에 몇 달 정도 누워 있었는데, 예. 이 친구의 권유로 이제 짧은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엄마도 좀 세상 밖으로 다시 소통을 시도하게 되는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친구와 여행을 다니다가 경주의 한 한옥 카페에서 드립커피를 처음 마셔보고 이제 반하게 돼서 바리스타에게 커피를 따로 배웠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엄마가 자신에게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맨날 잔소리를 쏟아내기만 했던 이유를
경진도 좀 그제서야 그간의 사정을 듣고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들이 엄마의 그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해서 한옥마을 밤 산책으로 이어지고 집에 돌아와 뭐 커피 젤리를 나눠 먹기도 하는 등 이 드문드문 이어진 대화에서 드러나는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좀 뭉클해요. 그러네요. 이렇게 차 네. 한 잔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예. 맞습니다. 네. 그 어찌 보면은 이 앞서 얘기한 안경점 주인의 얘기랑 엄마 얘기가 좀 겹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타인의 사정들이 결국 경진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데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막힘없이 술술을 읽히거든요. 예. 근데 읽다 보면은 아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잘 짜인 소설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근데 그런 이음새가 전혀 억지스럽지 않게 느껴져서 아 참 잘 재밌게 쓴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읽는 동안 경진을 따라서 또 여행하고 산책하고 보고 듣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점 또한 네. 이 소설의 매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설 초반에는 서울 남산 주변 소월로가 이제 많이 등장하는데 중반 이후에는 전주로 배경이 이동을 하면서 구체적인 지명이나 이제 뭐 상업 공간들이 다 나와요, 공간들이? 이렇게 물론 이제 이름 바꿨겠지만 예. 유추해 볼 수 있는 공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각 지역의 정취를 좀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게 만드는 매력도 있습니다. 여행 한번 가보시면서 이 소설을 그 장소에서 읽는다면 더 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오늘은 음모든 작가의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라는 소설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소설 제목이 뭐냐고 다윈님께서 네. 얘기하셨는데 예,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도 같이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와 함께 책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